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의 가입자 자격에 대해서 전면 재검증에 나섭니다. 뉴욕시에서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에게 2%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서 상정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장 당선인 조런 맘다니와 회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4일부터 조지 워싱턴 브릿지, 링컨 터널, 폴랜드 터널 등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7개 교량 터널의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의 가입자 자격에 대해서 전면 재검증에 나섭니다. 연방농무부가 부정수급 등 사기 단속을 명목으로 스냅 재가입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브룩 롤린스 장관은 이날 스냅 혜택이 필요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가입 절차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스냅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복지 혜택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취약계층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스냅 재가입 일정과 가입 자격 기준 개편안을 몇 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무부가 실제로 재가입 절차에 돌입할 경우 뉴욕을 포함한 전국의 기존 가입자들에게 불편과 혼선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무부는 이번 정상화 과정에서 부정수급 방지와 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농무부는 허위 신청자의 부정수급, EBT 카드를 통한 현금 전환, EBT 개인정보 도용 등 사기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농무부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 스냅 예산은 1,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뉴욕시에서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에게 2%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서 상정됐습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파라수 프란트 포레스트 주하원 의원은 14일 뉴욕주 공정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시 거주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자들에게 2% 부가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 부가세는 전체 소득이 아닌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150만 달러를 번다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50만 달러에만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의 세율은 약 3.9%로 사실상 일정한 관계이며 5만 달러를 버는 가구와 500만 달러를 버는 개인이 내는 소득세율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리우 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2.6%의 세금 감면을 받은 뉴욕시 내 백만장자들에게 100만 불 이상에 대한 2%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뉴욕시가 매년 약 4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서민주택, 무상보육 프로그램, 대중교통 개선 등 긴급한 필요들에 대한 자금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장 당선인 조런 맘다니와 회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뉴욕시장이 우리와 만나길 원하며 우리는 무언가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가 언급한 뉴욕시장이 조런 맘다니 당선인이 맞으며 회동 일정은 미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맘다니는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고 그가 당선되면 뉴욕이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간다 출신 귀화 시민인 맘다니를 추방하겠다고 위협하고 뉴욕시 연방자금을 끊을 가능성도 꾸준히 언급해왔습니다. 맘다니는 뉴욕주의원에서 시작해 급진 좌파 성향 메시지로 전국적 주목을 받았고 뉴욕 정치 거물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를 약 9%포인트 차로 꺾고 뉴욕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등에 강하게 반대해왔으며 선거 직후 승리 연설에서도 뉴욕을 트럼프의 영향에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뉴욕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측은 트럼프의 회동 언급에 즉각 논평하지 않았지만 대변인은 맘다니가 백악관에 먼저 연락할 계획이라고 밝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뉴욕 성공의 중요한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링컨 터널,
헐랜드 터널 등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7개 교량 터널의 통행료가 내년 1월 4일부터 인상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5에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3%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25센트 추가 인상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안에 따라 승용차 기준 피크 시간대 이지패스 통행료는 현재 $16 6센트에서 약 $16 79센트로 이지패스 없이 이용할 경우 우편 청구 통행료는 $22 38센트에서 $23 30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항만청은 또한 뉴욕 뉴저지를 오가는 패스트레인 요금도 현재 $3에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4로 인상하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항만청은 이번 통행료 조정과 함께 $450억 규모의 2026에서 2035년 자본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공항 확장, 맨해튼 버스터미널 신축, 허드슨강 신규 철도 터널 공사, 패스트레인 서비스 확대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포함됩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40여일 만에 종료됨에 따라 미주 국내선 항공편 감축 조치도 끝나게 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16일 밤 성명을 내고 동부시간 기준으로 17일 오전 6시를 기해 국내선 항공편 감축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셧다운에 따른 관제사 부족으로 지난 7일부터 항공사의 항공편 감축 조치를 부과한 지 열흘여 만입니다. 감축 조치에 따라 5,500여 편이 취소되고 23,000편이 지연되는 등 국내선 운항에 차질이 잇따랐고 시민 상당수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브라이언 베드포드 FAA 청장은 인력 수급 우려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덕분에 이번 감축 종료 조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정상적 운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6일 항공편 취소율은 40개 주요 공항에서 0.25%에 불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보험사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건강저축 계좌나 유연지출 계좌를 신설해 현재 보험사로 전달되는 오바마 케어 강화 보조금을 각 개인 건강보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보험사로 들어가는 수천억 달러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히며 해당 구상안을 지지했습니다. 공화당의 빌 캐시디 연방상원의원은 세전 유연지출 계좌를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액과 공동부담금 등 의료비 지출에 직접 쓰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새로운 건강보험 보조금 계획이 공개되자 전문가들은 오바마 케어 시장이 약화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KFF의 레리 레빗 부사장과 버지니아대 팀 레이튼 부교수는 현금 지급이 젊고 건강한 소비자를 단기 저가 플랜으로 이동시키고 그 결과 보험 가입률 감소와 보험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케어 시장에서 건강한 가입자가 이탈하면 기존 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들만 남게 돼 위험 균형이 무너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연방상원의원은 현재 가능한 선택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1년 연장뿐이라고 밝혔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올해는 큰 변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신중론과 유연지출 계좌 확대만으로도 현실적 대안이라는 찬성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플러싱 시티필드 주차장 부지에 계획된 카지노 건설이 제동에 걸렸습니다. 매년 US 오픈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는 미국 테니스 협회가 15일 뉴욕시 정부를 상대로 시티필드 주차장 부지에 대한 우선권 조항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며 플러싱 시티필드 인근 카지노 개발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테니스 협회는 시티필드 인근에서 매년 US 오픈을 개최해왔으며 대회 기간 동안 주차장 부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뉴욕시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테니스 협회는 뉴욕시가 스티브 코엔 뉴욕 매츠 구단주가 추진 중인 메트로폴리탄 파크 프로젝트 입찰을 지원한 것은 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뉴욕주 법원은 시정부가 당분간 해당 부지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잠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메트로폴리탄 파크 측은 협회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퀸즈에서는 카지노 건설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며 최근 플러싱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신규 카지노 개장을 막기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위대는 프로젝트가 이미 승인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역 자문위원회와 자치구장 등의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과 지역 여론에 향배가 플러싱 시티필드 카지노 건설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방문 뒤 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공항에서 억류돼 4개월 넘게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 씨가 15일 전격 석방됐습니다.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김 씨는 텍사스주 레이먼드빌 엘발레 이민구치소에서 15일 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텍사스 A&M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 라임병 백신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7월 초 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홀로 귀국하던 7월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세관국 경보호국 2차 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구금됐습니다. 구금 사유로는 2011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언급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민법원 심리에서 연방국토안보부가 체포 및 구금을 뒷받침할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며 종결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기한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ICE는 김 씨를 4일 더 구금한 뒤 석방했습니다. 미교협은 김 씨가 체포 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등 3개 주의 구금시설로 옮겨 다녔으며 기본적 법적 절차 보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식탁에 비프플레이션 공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75년 만에 공급 붕괴, 정치적 요소가 뒤엉켜 전 세계 소고기 가격을 통제 불능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5일 미국에서 생후 도축장 거래 가격은 지난 1년 새 30% 뛰었습니다. 도축장 가격은 소 한 마리 전체 가격입니다. 미국인들이 바베큐용으로 주로 찾는 양지 부위는 지난해 1파운드당 3달러에서 올해 5달러 50센트로 83% 이상 폭등했습니다. 요리 곳곳에 들어가는 다짐 육 평균 소매 가격은 1년 만에 13% 뛰었습니다. 전체 인플레이션율 약 3%를 크게 상회합니다. 소고기 가격 인상은 올해로 끝이 아닙니다. 연방농무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쇠고기 가격 전망치를 최대 9%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인기 부위에 해당하는 등심 부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소고기 생산국 브라질도 올해 상반기 수출가가 22% 급등했습니다. 내수 시장 판매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 가격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뒤를 잇는 중국도 소고기 수입량이 올해 상반기 기준 지난해보다 24%나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인은 기록적인 공급 붕괴입니다. 키우는 소가 줄면서 소고기 공급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소 사육도 수는 7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농무부는 올해 미국 소 재고량이 1951년 이후 최저치인 8,600만 마리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5여 년 만에 최악의 공급난입니다. 여기에 수년간 이어진 극단적인 날씨 변화는 전 세계 소 사육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극단적인 날씨 변화는 사육 비용 가운데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값, 관계 등을 위한 농기계 이용 비용 등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그간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놓고 날선 반응을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는데 찬성표를 던지라고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앱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우리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앱스타인 문건 공개 관련 논란을 셧다운 종료 등 공화당의 위대한 성과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급진 좌파 광신도들이 꾸민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이미 앱스타인과 관련해 수만 페이지의 자료를 공개했고 민주당이 뭔가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선거에 승리하기 전에 이미 공개했을 것이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용당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이번 주 앱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을 설득하려던 기존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원 표결은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의 충성도를 가늠해볼 중대한 시험대였지만 공화당 내부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올 것이 확실해지자 갑작스레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덕분에 백악관이 망신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도 짚었습니다. 앱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서 곧바로 관련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원에서는 아직 표결이 이뤄질지 확실치 않으며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불과 한 달 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 한 달 사이 20% 넘게 하락하며 올해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했습니다. 지난달 6일 12만 6,251달러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한 달 사이 20% 넘게 하락했고 17일 기준 9만 4천에서 9만 5천 달러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약 6천억 달러가 증발하며 투자 심리도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이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장기 보유자의 대규모 차익 실현과 기관 자금 유출,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레버리지 포지션의 몰락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주류 투자 자산으로 끌어올린 상장지수 펀드 시장에서도 자금 유입이 급감했습니다. 승인 초기 1,000억 달러 이상을 빨아들였던 ETF는 연준의 긴축 기조와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속에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약 4년마다 줄어드는 현상인 반감기 이후 1년에서 1년 반 만에 정점을 찍고 폭락으로 이어지는 과거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정은 2022년과 달리 신용 경색이나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전과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약세가 이어질 수 있으며 비트코인이 7만 달러대 초반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동성이 회복되면 향후 12에서 18개월 안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듯 저축 습관을 익힐 수 있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저축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의 더그 맥밀런 최고 경영자가 2014년 취임 이후 11년 만인 내년도 2월 1일부로 사임하며 미국 사업부 총책임자 존 퍼너가 후임으로 내정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하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는 억만장자 부유세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애플이 12일 새로운 디지털 ID 기능을 공개하며 연말 여행 시즌을 앞두고 아이폰 사용자들은 여권 정보를 애플 월렛에 추가할 수 있으며 리얼 아이디 없이도 국내선 TSA 체크포인트에서 신분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수요 대비를 준비하기 위해 2027년까지 400억 달러를 투입해 텍사스주 내에서 데이터 센터 3곳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타임지에서 선정한 2026년 세계 최고의 지속가능 성장기업 순위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에 발생한 타이타닉 침몰 참사에서 가장 부유했던 탑승객이던 이시도르 스트라우스의 금시계가 130만 달러에 낙찰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계의 시침은 침몰 당시의 순간인 오전 2시 20분에 멈춰져 있습니다. 지난 16일 니케이 신문은 한국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결혼 페널티를 피하려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위장 미혼이 전체 신혼부부들의 20%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요타와 렉서스 차량 약 12만 6,691대가 제조 과정에서 생긴 이물질이 엔진 내부를 오염시켜 메인 베어링을 손상시키고 엔진을 멈춰 주행 동력을 잃을 수 있어 리콜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최저 기온은 4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6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7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